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쭉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쭉 이제 텔레그램 방하고 톡방하고 전체적인 어떤 지금 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돈 자기 이제 계좌가 늘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일단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상황을 이 시장을 지금 드라이빙하는 어떤 그 세력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만 표본 추출해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세력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막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았다면 여기서 떨고도 엄청나게 크게 떨굴 텐데, 좀 이따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마켓캡이 점점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까지 올랐었던 거, 사토시가로 원화로 올랐었던 코인들이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 빠지진 않아.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비트를 만약에 하방으로 조금만 건드리면 되게 많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저께 올린 것도 개인들이 절대 아니고, 그거는 개인들이 많이 탄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탈 때는 언제냐면 내 주변 사람이 많이 좀 벌었다, 그리고 톡방에서 엄청나게 지금보다 많이 떠들 때, 그때가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간 거는 ERC20 위주 중에 카이버 네트워크, 아르고 뭐 그 몇몇 개 안 되는 코인에서 순환매 장세가 사실 벌어진 것 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다 시총이 다 올라갔어요. 마켓캡 자체가. 근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지금서부터 이제 일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보통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새벽까지 가면서 조금 이제 장세가 조정 장세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관점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수익을 내서 나가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포지션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로엑스예요. 근데 제로엑스도 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거의 바닥 가격까지 왔고,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만약에 좀 펌핑이, 작은 펌핑이라도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매수 구간이 오면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빨간불이라면 한번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로엑스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나 내일 이제 오후 정도 지났을 때, 장세가 어느 정도 딱 안정권에 들었을 때 제로엑스도 한번 만져볼만 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코브 캠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 첫 번째로 어디를 터치할 것 같니?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415명한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가 5,000불까지 갈 61%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500불,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예전서부터 두려워했던, 어떻게 보면 300만원 밑에 가격, 300만원 밑에 가격 정도 되는 280이나 29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바라보는 사람이 39%예요. 이 지금 사실은 여기 여론조사 한 거 이 표대로 보면 지금 약간 긍정회로를 돌리는 대중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외 사람 위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그렇게 있는 거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느끼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찰스 호킨스 카르다노 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카드 갖다 스마트폰에 대가지고 에이다를 입력시키는 거에 관해서 지금 쇼잉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에이다가 분명히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바이낸스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트러스트 월렛 대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레드첸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를 진행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3월 11일 날 2시 30분 AM, 그리고 세계 공통 시간으로 그걸 진행할 건데, 바이낸스 덱스하고 트러스트 월렛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플하고 연결이 될지에 관해서 보여줄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고, 근데 트러스트 월렛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바이낸스 덱스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뜻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트러스트 월렛하고 피앗 머니하고 이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그게 또 뭘 뜻하는 건지에 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코빗이라든가 코인원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폴로니엑스, 뭐 빗썸이라든가 뭐 크라켄, 뭐 코인베이스 이런데 거래소 같은 데를 이용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호자산에 관해서 거기 송금을 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거래를 하고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로 다시 받은 다음에 그걸 원화로 환전을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그거를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그런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알고. 그러면 중간에 은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는 증권형 토큰 같은 게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하고 연계가 된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 자체도 사라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닐까 이제 라고 해서 저는 좀 생각보다 그림을 되게 크게 그리고 있구나 바이낸스가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스톰 차트인데 스톰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개의 지금 알트들,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알트들, 그리고 약간만 올라있는 알트들이 아마 대다수일 텐데,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횡보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톰도 마찬가지로, 바로 전에 제로엑스를 말씀드렸는데, 스톰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정도, 그리고 내일 넘어가는 기간 정도, 그래서 저점을 확인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보시면 매수 시점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스톰, 이제 인디아의 마을에 관해서 지금 뭐 전기가 지금 들어오냐, 그거에 관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2015년도에 갔었거든요, 거기를. 6개월 정도 거기 있었는데, 첸나이라는 데 좀 잠깐 있었는데, 마을별로, 도시별로, 예를 들어서, 순환 쪽으로 전기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기가 끊기는 시간이 4시간씩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전기가 끊기면, 옆에서 이제 뭐, 석유를 넣는 어떤 그 발전기 갖다 전기를 돌려가지고, 뭐, 불을 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거기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한국에서 온 업체들, 그러니까 뭐 발전소 업체들이 거기다가 그런 거를 지었거든요. 전력 발전소 막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지어졌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01년도 같은 경우는 56%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전기 사용을 못했어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2017년에는 83%. 근데 밑에 보시면은 소미라는 인도 사람인데 2019년에는 지금 100%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왜 지금 서구에 있는 자본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면서는 왜 이 나라들이 GDP나 GNP가 왜 부강하게 될지를 잘 가만히 보시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떠드는지에 관해서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제 새로운 피아트 머니를 암호화폐로 어느 거래소에서 이거에 관해서 교환하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진이 좀 약간 야하게 나와 있는데 아르헨티나 가버먼트하고 지금 자기네가 협연을 맺어가지고 1대1로 바이낸스 투자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라고 하면은 남미에 있는 나라잖아요. 물론 베네수엘라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입장에 있긴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바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남미 쪽으로 5조 5천억 원인가 되는 어떤 그런 자본이 소뱅에서 거기 또 투입이 됐잖아요. 자, 그럼 거기 지금 투입되는 자금이 소뱅에서도 거기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갔잖아요. 창펑자오 얘네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 어떤 그 자본을 투입해서 매칭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토탈 마켓캡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뾰족하게 쐐기가 상방으로 살짝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끝에 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만약에 뚫으면 다행인데 못 뚫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3,999달러에서 3,980불에서 강하게 뚫어주면 다행인데 오늘 밤에 만약에 여기서 질질 흐르면
다시 깊은 조정이 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은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많이 지금 기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깊은 조정은 안 올 거. 어쨌건 여기 지금 삼각형 끝으로 슬금슬금 올려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각선으로 쭉 그어진데 저항이 지금 받쳐졌어요. 그래서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 어쨌건 잘 다들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는 거죠. 너무 긍정회로만 돌리기보다 토탈 마켓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탈 마켓캡도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슬금슬금 상승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래서 사실상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깊은 조정은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건데 1980년도에는 4.3%, 되게 많았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3.3%, 그리고 2020년에는 2.1%로 1980년대보다 되게 반이나 줄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금 유럽이란 나라, 유로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영향력도 점점 감소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거 하나로 봤을 때, GDP 하나로 봤을 때도 좀 약간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삼성페이가 암호자산하고 100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한테 연결이 될 거다라는 그거에 관해서 CCN에서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갤럭시 S10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냐 하면, 삼성전자가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출시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도 현지 출판사들은 삼성페이가 갤럭시 S10에 대한 높은 프로파일 암호화 통합에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라는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삼성페이가 암호화 통합의 이면에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에 코리아 헤럴드는 삼성이 2월 21일 날 삼성 블록체인 월렛 공식 출시 1개월 전부터 갤럭시 S10에 암호화 지갑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선에서 바라봐야 할 관점이 뭐냐면,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뒤에는 1천만 명 이상의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용자가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지불 어플리케이션인 삼성페이가 이제 뒤에 있다.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삼성 전화가 출시되면 한국의 암호화 지갑 시스템이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왜 어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5G 시장에서 왜 한국을 주목하고 테스트 에리어로 왜 중요하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여행을 가보신 분들 뭐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5G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VR도 연결이 될 거고, IoT나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 어떤 뭐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착을 해서 시험 무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부합되게 이커머스하고 사실 연결되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이런 어떤 그 폰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떤 암호화폐 지갑이 그 테스트 에리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점 개설을 한국 쪽에다 많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가 이거 보시면은 이엔코인 이게 비트코인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FB 코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지불은 비트코인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FB 코인의 첫 번째 소식은 BTC의 가격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앱의 메시지 앱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소식은 비트코인에 대한 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JP모건의 JPM 코인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삼성 갤럭시 S10이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일으키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글로벌하게 더 파격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유저 수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린 층이 더 많아요. 카카오는 국내에 국한된 거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전부 다 아우러르는 저커버그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예를 들어서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을 거고 내가 가진 코인은 사라질 거다. 익명성 코인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게 시장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딜로이트에서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4가지 암호화 세금 트리. 그래서 딜로이트라고 하면 어떤 회계적인 어떤 그런 다국적 기업 중에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꼽아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보스턴 컨설팅, 뭐 맥킨지 컨설팅,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회계적으로는 딜로이트가 있어가지고 딜로이트가 전 세계 법률에 관해서,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같은데 그런데 회계 처리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딜로이트 세무 파트너가 암호화에 관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여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개인들보다 되게 명석하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막 이랬었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움직임도 되게 많이 할 거고 세상 보는 관점도 되게 높을 거고 빠를 거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딜로이트 텍스프로 짐 켈빈이 2014년 이후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관여를 했었다. 투자를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칼빈은 대부분의 고객이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비트코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더리움이나 모네로와 같은 다른 것들을 보유하는 클라이언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죠. 여기서도 이제 모네로라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한글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명성 코인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지캐시다, 모네로다,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막으니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점수 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 노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9개나 되는 회사들에서 이제 XRP에 관해서 이제 국제 송금에 관한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허가를 냈다. 엄청나게 이제 효과를 줄 거다라는 그런 기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뉴스대로 보면 19개나 되는 그런 회사들이 각자 크게 국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졌다. 그게 허가를 맡았다. 그래서 밑에 쭉 보면 비트렉스, 비트소, 뭐 여기 뭐냐 비트스탬프,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 전에서도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이라는 데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코인이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긍정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던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미끼를 덥석 문 거예요. 근데 미끼를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미끼에 단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더 꽉 깨물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단물이 안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미끼를 놔버리는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작업이 그런 구간을 분명히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톡방을 저도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통일 문제, 국방 문제, 뭐 한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뉴스가 찾았는데,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파상 공세 예고, 그리고 북미 핵 협상도 변수될 듯. 근데 중요한 게 미국 언론이 한국 차기 방위비 협상서 주둔 비용에 플러스 50%를 압박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발표를 했는데, 차기 방위비 협상 험로 예고, 난항시 주한 미군 감축카드 올라올지 주목,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주한 미군이 여기서 많이 철수를 하면 북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정권에 관해서.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연합군들한테. 나 죽여라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택시 카풀 극적 합의했지만 입법화까지 첩첩삼중이다. 그래서 택시 카풀 극적 합의했지만 입법화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이 하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버 시스템하고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게 소뱅이잖아요. 소프트뱅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버 시스템에 관해서 주인의 자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주주권 행사하는 게 소뱅이고, 또 중요한 거는 디디추싱, 중국에서 가장 큰 차량 공유 업체도 이제 소뱅에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 그리고 동남아에서 가장 큰 차량 공유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랩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소뱅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카카오에서 예를 들어서 카풀에 손을 대서 움직이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직간접적으로 소뱅에 있는 자금,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 믹스되어 있는 게.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입법화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에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한다는 얘기는 이 시간을 늘리다가 결국에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 피자의 날, 난 이더로 월세 낸다. 근데 이거는 기업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코오롱 하우스 비전이 주거 임대료 결제수단 암호화폐로 확장 지원. 여기 보시면은 2019년 3월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도 비슷한 시도가 이뤄졌다. 이더리움으로 월 120만원 안팎의 부동산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자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주거 공간이라는 실물 경제가 연결되는 순간을 파이낸셜 뉴스 블록포스트가 지난 7일 찾아갔다. 코오롱 하우스 비전, 강남의 도곡동 거기 근방에 있나봐요. 이게 역삼 트리 하우스라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G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LG가 글로벌 기업 평판이 48위로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보다 애플보다 넘어섰다. 그래 2년 연속 50위권 들어. 이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드론 업체 협력, 태양광 드론 띄운다라고, 여기 그래서 엄청나게 큰 드론의 형상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물건을 나른다든가 재미로서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비행체가 구름 위에서 전 세계를 걸쳐서 이게 엄청 많은 어떤 개체수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에 관해서 사실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회사 중에 인공위성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태가 가만히 보면 차량 공유 업체도 전 세계에 있는 거진 주력이 되는 우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 손아귀에 이미 넣어놨잖아요. 근데 중간에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하고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다 커넥션, 그러니까 연결관계를 이루려면 결국에는 인공위성 업체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전 세계에 있는 소규모 지역으로 다시 중간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어떤 그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밑에 글을 읽어보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페이스북도 사실 관련이 있고 구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소뱅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 구글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가능할까? 기술 발전 위에 유연한 법 제정 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 코인이 여기서 해킹당하면 어떡해.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레이스케일에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지, 그리고 JP 모건에서 왜 예전에 지캐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나아가서 요즘에 민불, 윈불에 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보고서까지 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후에 JPM 코인하고도 관련해서 뭔가 기술적인 커넥션 관계를 분명히 이룰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IT 공대하고 협약 맺은 데서도 지켓씨가 거기에 나갔고, 거기에 그러니까 코스모가 아니라 코스모스 관련해서 텐더민트 팀도 거기 나갔어요. 그래 같이 만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익명성 코인이 절대로 사라지진 않을 거고, 어느 한 범주에서 트렌드를 분명히 이룰 거예요. 섣불리 손절매하는 거는 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지켓씨 같은 경우 젠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세의 방향성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조정은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뻐하는 개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제 모든 동영상은 코인을 만약에 시간을 늦게 타셔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다 그냥 보조 지표로 각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정보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무슨 코인을 사겠다면 조금 많이 찾아보시고 덥석덥석 사셔가지고 나중에 손해보시면 누구를 블레임하고 그런 거는 되게 비겁한 거니까. 저도 옛날에 누구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에 관해서 사실 블레임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신감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번 영상은 이 정보를 끝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남은 하루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